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한 해가 다 가고 있군요. 그저께는 또 크리스마스까지 보냈고, 교회에 나갔더니 목사님께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렇게 외치기다마는 오늘이 대한민국에 과연 하늘에는 영광이 넘치고 땅에는 평화가 깃들었느라고 이렇게 감히 주장할 수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바로 그저께 북한의 무인기가 서울의 하늘을 정찰하고 돌아다녔어도 그걸 한 대도 못 떨어뜨렸죠. 영동이 통째로 뚫려버린 대한민국의 하늘 아닙니까? 거기다 땅은 어떠합니까? 정말 더 이상 입에 올리고도 싶지 않은 이태원 참사. 평화도 영광도 즐거운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있는 윤석열 정권이 요즘 정말 뼈저리게 절감하고 있는 그런 아픈 회한 두 가지 가운데서 제가 먼저 하나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체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향하여 정말 야심차게 공언했던 그 법인세 종부세 인하, 그거 누더기가 되고 말았잖아요.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70석이라는 이런 거대 의석을 가지고 떡 뻗치니 겨우 115석밖에 안 되는 국힘이 집권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꼼짝도 못하는 걸 보세요. 그러니 총선 전까지 아직도 1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총선마저도 반드시 이기리란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 이 총선 전까지의 1년 동안은 이 대한민국에서 진짜로 권력이 크고 권세가 진 권력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감히 가슴을 두드릴 수가 있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재명의 권력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보다도 오히려 훨씬 더 센 거예요. 그걸 돌려세우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 물론 대통령이 직접 앞에 나서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세상은 모두 한결같이 대통령이 그 배후에 있고 그 전면에서는 이름하여 윤핵관이라고 하는 자들이 앞에 나서서 1년 뒤에 있게 되는 총선에서 반드시 다수의 국회의석을 되찾아와야 하는 그런 총선 당대표 선출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국회에서 야당에게 수십 석이나 아마 한 20석에서 30석 가까이 되죠. 이 이상의 의석을 얻어내지 못하면 이 윤석열 정권은 물론 총선 직전까지도 그 어떤 법안 하나도 제대로 조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총선 직후에는 그냥 그 길로 쭉 식물 정권이 되어 일사천리로 패망을 향하여 달리게 될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 정권의, 그리고 이 정권의 최고 수장이신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뼈아픈 절감, 즉 가장 절실한 통감 내지 회한이죠. 그리고 두 번째의 절감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름 아닌 바로 어제의 이준석에서 그리고 오늘의 유승민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 지지리도 지긋지긋했던 이준석 포비아 또는 유승민 포비아, 아니 어쩌면 이준석과 유승민뿐만 아니라 그 싹 앞으로 나아가 한나라당 또는 새누리당 또는 자유한국당 그리고 그 뒤에 미통당까지 모두를 아울러 그 서청원과 김무성의 교훈, 또 그리고 홍준표와 황교안, 그리고 이준석이 이르기까지 이들 모두에게서 얻어낸 교훈이 윤석열 대통령으로 하여금 자칫하다가는 어떻게 나쁘게 작용할 수 있느냐면, 그래, 차라리 총선에서 이기지 못하고 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서 임기 내내 그 임기 말까지도 계속 야대 요소로 가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서청원을 이긴 김무성에 의해 박근혜 정권이 결국 탄핵으로까지 몰리게 되었던 그런 일이 발생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하지 않겠냐는 이런 경기심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본인은 물론이고 그의 그와 같은 의중을 잇고 있는, 아니 어쩌면 이미 그런 의중을 확실하게 전달받았을지도 모르는 윤핵관들이 일단 총선 같은 건 다 내팽개치고 총선에서 이기건 지건 그런 건 다 상관없이 무조건 이 당은 자기들이 장악해서 설사 총선에 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서 끝까지 임기 내내 한 줌으로 쪼그라들어버린 그런 작은 여당으로 사는 한이 있더라도, 이를테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기 당이 당대표였던 김무성과 그리고 원내대표였던 유승민에게 배신당했듯이, 그래서 결국 탄핵으로까지 갔던 그런 불상사는 반드시 막아야겠다는, 그게 바로 이준석 포비아이고
유승민이 포비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보세요. 드디어 그 김장연대, 그게 지금 점점 현실화되어 가고 있는 모양이에요. 물론 저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김장연대를 믿지는 않습니다. 이 김장연대는 그냥 김기현의 일방적인 그 자가 발전에 불과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요즘 장제원까지 직접 나서서 김기현이야말로 무슨 진정한 용장이니 덕장이니 하고 원리추기에 여념이 없더라고요.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이고 특히나 보수파의 진정한 국민들과 그리고 이 국힘의 진성 책임 당원들은 반드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일 하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도둑을 피하려다가 강도를 만난다고 말입니다. 박근혜 정권을 몰락으로 이끌었던 그 서청원과 김무성의 교훈, 그 교훈을 절감하면서 그 아픈 회한의 재발을 방지한다는 것이 거꾸로 그 김무성에게 있어서는 정말 둘째가라면 오히려 서러워할지도 모르는 그런 첫째가는 김무성의 똘마니였던 자가 누굽니까? 그게 바로 장제원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바로 이 장제원과 함께 지금 이 김장연대를 부르고 다니는 김기현의 뒷배 또한 누구겠습니까? 역시 바로 김무성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명확하게 알아둬야 하는 것은 이 김장연대, 이준석은 이들 둘을 가리켜서 새우 두 마리가 합치면 그냥 새우 두 마리라고 정말 멋있게 표현하고 형상했습니다마는 사실상에 있어서 이들은 자기들이 주군으로 모셨던 대통령을 배신하고 탄핵하는 데 앞장섰던 그 김무성, 유승민과 모두 한 배를 탔던 그런 같은 무리들이란 사실을 절대로 쉽사리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실상에 있어서 도리상으로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이고 전체 보수파의 국민들과 국힘의 당원들은 지금 유승민 포비아만을 말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장제원이라는 이 한무더기의 똥과 김기현이라는 이 한 줄기 오줌이 연대에 대해서도 그것들이 뿜기게 될 그 지독한 악취에 대해서도 반드시 코를 틀어막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김장연대는 이준석이 표현대로 그냥 장제원이라는 새우와 김기현이라는 새우 연대라기보다는 오히려 장제원이라는 똥과 김기현이라는 오줌이 연대인 것입니다. 똥과 오줌이 합쳐지면 그냥 똥오줌밖에 뭐가 더 됩니까? 이런 똥오줌을 손에 묻히는 순간 그 누구라도, 그 어떤 당권 주자라도 또는 장차 국회의원에 출마하고자 하는 그 어떤 정치 지망생이건 할 것 없이 모두 그 악취 때문에 틀림없이 민심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정말 두 번 다시는 그 안철수 대표님과의 연대를 시사하곤 했던 그 간장연대라는 소리가 지금 다시는 나오지 않고 있는 데 대하여 안철수 대표님 본인뿐만 아니라 안철수 대표님의 지지자들은 정말 다행으로 간주하셔야 합니다. 그 모든 입 가진 자들마다 그 누구라도 안철수 대표님은 친윤이 아니라고 합니다. 즉 윤석열 대통령도 또한 절대로 안철수 대표님께서 자기의 새로운 당대표가 될 수 있도록 후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지도 모릅니다. 최근에 정말 가장 정확하게 현재의 그 전대 판시를 분석하고 계신 그 모든 입가진 내노라는 평론가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아주 원로급의 그 이재호 이분께서 가끔 방송에 나와서 사회자로부터 국힘의 차기 당대표 누가 가장 가능성이 있는가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내놓고 나는 대답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유념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 김재원이라는 이분도 꽤 유명하시죠. 박근혜 정권 때도 한자리 하셨고 이준석 때도 국힘의 그 최고위원 하셨던 분이잖아요. 이분도 결국 국힘의 이번 전대는 여전히 안철수가 가장 대세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말끝마다 안철수는 안 된다는 사람들은 사실상 가만히 지켜보면 그들이 내심에서는 그들 자신들이 원하고 있는 당권 주자들에게 비할 때 사실상에서는 안철수야말로 가장 무섭고 또 가장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지금 모두 마음속으로는 감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지금 이렇게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이 중요하냐 아니면 총선에서 이건 지건 상관없이 일단 김무성 같은 그리고 홍준표 같은 또 그리고 황교안 같은 이준석 같은 이런 당대표만 아니면 된다는 그렇게 해서 100% 200%
오로지 대통령에게만 충성하는 그런 노복 같은 당대표가 되어야 한다는 이 두 가지의 뼈아픈 절감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윤핵관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선택들이 과연 그들의 본심대로 정말 유효하게 움직여 줄 것인가 하는 이 양자 사이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 또 기댈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대통령 본인이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그 윤핵관들이라는 자들, 특히 권성동이나 장제원 같은 이런 자들이 사실상에 있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일반 검사로 있을 때부터 아주 일찍이 다름 아닌 바로 김무성계였고, 나아가서는 그 김무성에게 가장 충성하는 똘마니들이었으며, 또 김무성과 함께 탄핵에 앞장서서 가장 용맹스럽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때려잡는데 모두 크게 이바지했던,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믿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이런 사실을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그걸 깨우치고 느끼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이 점은 아마도 거의 가능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100% 확신하건대 국힘의 절대다수 당원들만큼은 절대로 100% 장제원이라는 똥과 김기현이라는 오줌으로 대변되는, 합쳐서 똥오줌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똥오줌 윤핵관들과는 결코 절대로 한마음은 아닐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린다면 당신이 절대로 윤심일 수가 없고, 그 윤심을 대변한다고 하는 윤핵관들이 결코 100% 진정한 윤심일 수는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뜻이냐면,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아주 대놓고 당원들을 향하여 그래 저 장제원이라는 똥과 김기현이라는 오줌이 바로 내 마음이라고 확실하게 공표라도 한다면 우린 그걸 믿을 수라도 있겠지만, 아마도 그런 일은 전대가 끝날 때까지도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대한민국의 전체 보수파 국민들은 물론이고 국힘의 진성 책임 당원들은 김무성과 이준석과 유승민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이 배신의 정치도 경계해야 하지만, 윤심을 사칭해서 오히려 윤심을 왜곡하고 있는 장제원이라는 똥과 김기현이라는 오줌으로 대립되고 있는 이 똥오줌 윤핵관들의 그 호가호위에 대해서도 결코 경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두 가지를 다 경계하고 나면 나머지의 선택은 무엇이고 또 남아있는 대안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저는 여전히 총선 승리가 우선해야 하며 그 다음이 유승민 포비아입니다. 그리고 유승민 포비아 못지않게 장제원이라는 똥과 김기현이라는 이 오줌의 똥오줌 연대가 그 뒤에 따라섭니다. 왜냐하면 이 자들은 모두 김무성, 유승민과 맥을 함께 해왔던 그 한 뿌리, 그 한 줄기에서 파생되어 나온, 그렇지만 그 원료는 사실상 하나이기 때문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전히 100% 단언하건대 이번 국힘전대에 나경원은 반드시 출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지금 이렇게 출마의 연기를 피워올리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유승민 견제용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견제가 없으면 유승민이 만에 하나라도 여론을 등미었고 유승민 포효가 오히려 찾아가는 유승민 대세론으로까지 번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이미 대세론은 좌절되었고 이제 조금만 더 지나면 아주 급속하게 위축되어 그냥 거의 한 주만으로 쪼그라들어 버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때문에 당원 100% 경선룰, 안철수 대표님에게는 절대로 나쁜 구도가 아닙니다. 확실한 것은 이 당원 100% 경선룰은 이미 유승민 방지룰로 굳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즉 경선룰 개정으로 말미암아 이미 유승민은 확실하게 제거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경원까지 출마하지 않거나 또는 출마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만약 나경원, 안철수로 결선 투표를 가게 되면 그때 가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절감하고 있는 그 두 가지의 뼈아픈 회항 가운데 유승민 포비아는 이미 제거된 뒤라 남아있는 것은 총선에 대한 승리, 바로 그 요건과 기준 하나만 남아버리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당원들은 그 당원들의 집단지성은 어쩔 수 없이 전략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지난 21대 총선에서 초선인 이수진에게 지어서
국회의원 배지까지도 다 잃어버리고 현재 원리로 있는 나경원을 과연 당대표로 선출해서 그가 22대 총선을 이길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더해서 나경원은 또 황교안과 함께 자한당의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함께 하면서 바로 오늘의 더불어민주당에다가 180석을 안겨줬던 바로 그 장본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이건 나경원이 출마를 기정사실화했을 때의 가정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들은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나경원은 당대표 출마하지 못합니다. 아니,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설사 했다고 해도 그냥 절대로 결선 투표에서 안철수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또한 나경원은 절대로, 여러분들 모두 잘 아시잖아요. 나경원은 얼마나 깨끗하고도 거의 결핍에 가까울 정도로 까칠한 사람입니까? 결코 장재원이라는 똥과 김기현이라는 오줌, 이 똥오줌이 연대에다가 절대로 다리에 손을 적시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논평의 마지막 한마디입니다. 저는 오늘까지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안철수 대표님께서 100% 이번 국힘 전대에서 반드시 절대다수의 당원들로부터 전략적으로 선택받게 될 것이며 그렇게 하여 당대표에 당선되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